주부 경력 50년차 호박죽 끓이기. 오늘은 호박죽 한번 끓여 볼게요. 요거 작년 가을에 남편이 농사 지어서 가지고 맷돌 호박인데요. 요거 잘라서 호박죽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을 틀어 놓고 깨끗하게 수세미로 씻었어요. 왜냐면 껍데기 만지다가 안 만지다가 그러면 껍데기에 있는 게 더러운 게 우리가 다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이게 딱딱해요. 잘 안 잘라질 수도 있어요. 손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르셔야 돼요. 호박이랑 씨름하겠는데요. 제가 좀 잘라놨습니다. 아이고 맛있게 생겼다. 자,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속에 있는 걸 파내줘야 돼요. 너무 많이 파내지 말고요. 씨만 걷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요런 섬유질 같은 거는 다 먹을 거예요. 이거 손 안 다치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호박죽 끓이다가 손 다친 사람은 제가 많이 봤거든요. 결대로 자르지 않으셔도 되고 좀 큼직큼직하게 자르세요. 자, 잘라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 껍데기를 다 벗겨야 돼요. 자, 껍데기를 저는 이렇게 편편한 면을 도마에 놓고 껍데기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얘도 껍데기를 다 잘라줄게요. 감자 깎는 칼로 해볼까요? 감자 깎는 칼이거든요. 이것도 잘 되네요. 저는 여기까지 도마에 대고 이렇게 잘랐어요. 이것도 좋은데요. 자, 감자 칼로 잘라도 되고요. 이렇게 토막을 내서 이렇게 잘라내도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잘 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게 토막을 내시고요. 자, 이거는 너무 커요. 잘 안 익어요. 그냥 잘 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막을 내주시면 돼요. 제가 까보니까 감자칼로 까는 게 너무 좋네요. 저는 왜 이 방법을 사용을 안 했나 몰라요. 오늘에야 터득을 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도전하고 배워야 되나 봐요. 자, 감자칼로 까면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감자칼로 깐다고 까면 이런 골진 부분은 잘 안 까져요. 그럴 때 칼로 다시 한번 손질해 주시면 돼요. 제가 감자칼로 깠더니 쓰레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칼로 막 점였을 때는 굉장히 쓰레기가 많았는데 그동안 너무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호박 씨는 말려놨다가 이렇게 통통한 것만 몇 개 찾아서 내년에 저희는 주말농장 하거든요. 내년에 심으려고 요거는 그대로 말릴 거예요. 절대 물에 씻으면 안 돼요. 프렌치에 불을 켰고요. 여기다 이제 물을 부을 거예요. 물이 얘가 좀 잠길 정도로 이렇게 손 보이시죠? 이 정도로 부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끓일 때 좀 큰 냄비에다 해요. 얘가 부글부글 막 넘쳐가지고 가스레인지에 국물이 다 넘쳐요. 그래서 좀 큰 그릇에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얘가 끓을 동안 찹쌀이에요. 2컵 정도 씻어서 좀 불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믹서에다 갈 거예요. 얘도 다 한 다음에 끓은 다음에 믹서에다 갈 거고요. 얘도 믹서에다 갈 거예요. 자, 한 30분 정도 끓였거든요. 센 불, 강불로 끓였습니다.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부글부글 넘쳐요. 그래서 제가 큰 그릇에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한 30분 끓인 거고요. 약불로 한 2, 30분 더 끓여줄게요. 자, 불을 줄이겠습니다. 약불로 해놓고 이 호박이 푹 퍼지게끔 더 끓여주세요. 자, 뚜껑은 만약에 냄비가 작으시면 뚜껑을 이렇게 살짝 열어 놓으세요. 저는 냄비가 큰 냄비라서 뚜껑 덮어도 괜찮은데 뚜껑이 작으면 얘가 부글부글 넘쳐 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걸쳐 놓으시면 돼요. 자, 저는 냄비가 크기 때문에 덮겠습니다. 센 불에 한 25분 내지 30분 정도 끓였고요. 불을 줄여 놓고 약불에 한 30분 정도 끓였습니다. 자, 이때 불을 끄세요. 불 끄고 한 30분 정도 식혔어요. 제가 큰 냄비인데도 이렇게 막 넘치는 흔적이 보이죠. 가스레인지도 막 튀어갖고 좀 엉망이라서 제가 닦았거든요. 반드시 뚜껑 다 덮지 말고 한 이만큼 열어놓고 끓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좀 물러졌는데요. 요런 국자로 이렇게 하나씩 터트려도 돼요. 그러면 죽을 끓였을 때 입자가 좀 굵겠죠. 저는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믹서기로 갈겠습니다. 자, 이런 핸드 믹서기 있으면 좋아요. 뜨거워도 갈려지니까. 자, 조금 갈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곱게 갈렸어요. 너무 곱게 안 가르셔도 돼요. 2컵 정도 한 2시간 불렸거든요. 그래서 물기를 대충 따로냈어요. 얘도 갈아줄 거예요. 그래서 요 국물을 넣으시면 돼요. 요 갈아 놓은 국물을 넣고, 국물이 있어야지 잘 갈아지니까. 자, 요거 한 30분 식혀놨기 때문에 조금 많이는 안 식었지만 식었거든요. 얘를 바글바글 끓이세요. 이제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이게 농도가 걸쭉하기 때문에 퍽퍽 튀어올라서 손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제 끓이셔야 돼요. 잠시만요. 요거 이제 끓을 동안 잠시만 기다릴게요. 이렇게 보글보글 끓어오르죠? 이럴 때 한 번씩 저어 주셔야 돼요. 저어 주지 않으면 밑에 눌어요. 또 잠시 후면 또 보글보글 끓어올라요. 끓어오르는 거 보이시죠? 10분 정도 더 끓이세요. 이렇게 보글보글 오를 때 아까 찹쌀 갈아 놓은 거 있죠? 여기다 다 부어줍니다. 찹쌀 곱게 간 거를 여기다 넣었어요. 근데 나는 좀 씹히는 거를 좋아한다 그러면 너무 곱게 갈지 마세요. 집어넣고 보면 이렇게 폭폭 튀어 올라요. 자, 이럴 때 저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폭폭 튀어 오르면서 푹 튀어 올라서 손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저어 주세요. 계속 저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누를 때쯤 됐다 그러면 한 번씩 저어 주시면 돼요. 찹쌀이 익을 때까지만 저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심하게 튀어 오른다 그러면 불을 좀 줄여 주시면 돼요. 멀리 가지 말고 항상 옆에서 지켜보면서 한 3, 4분에 한 번씩 이렇게 저어 주셔야 돼요. 다 익을 때까지. 이렇게 보글보글 끓죠? 이렇게 저어 주시면 돼요. 누르니까. 찹쌀을 넣기 때문에 찹쌀이 익어야 되니까 불을 약하게 했다가 세게 했다가 조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 너무 튀니까 좀 약하게 할게요. 호박죽이 별로 어렵지는 않는데요. 이 과정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어주는 거. 찹쌀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콩 좋아하시는 분은 콩을 미리 삶아서 찹쌀이 거의 다 익었을 때 콩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콩 안 넣고 그냥 할 겁니다. 저는 요런 죽이 좋더라고요. 잘 저어 주시되 이렇게 폭폭 튀는 거 요게 팍 튀어갖고 손으로 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먹어보고 찹쌀이 익었다 싶으면
이제 불을 끄시고 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간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소금 간, 설탕 간 하나도 안 했어요. 소금도 안 넣고 설탕도 안 넣고 안 넣는데요. 는 취향에 따라서 먹을 때 소금을 뿌려서 드시든지 아니면 설탕을 넣어서 드시든지 하면 돼요. 왜 끓이는 도중에 간을 안 하냐 하면 저희는 이게 좀 양이 좀 많아서 한 며칠 먹을 거거든요. 두고 먹으면 얘가 상해요. 얼른 상하기 때문에 간을 안 하고 끓입니다. 그래서 다 끓였으면 요거를 밀폐 용기에 넣어 가지고 냉장실에 보관했다가 먹을 때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서 드시면 돼요. 그때 취향에 따라서 소금을 넣든지 설탕을 넣든지 넣어서 드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탕보다 소금 넣은 게 더 맛있더라고요.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찹쌀이 익을 때까지 뚜껑을 열고 저어가면서 불을 줄였다가 강불로 했다가 약불로 했다가 잘 저어주세요. 밑에 눌러붙지 않게. 그래서 저는 한 30분 정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불을 끄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찹쌀이 뜸이 좀 들게끔 한 20분 뜸 들였거든요. 저도 한번 열어볼게요. 한번 맛을 볼게요. 찹쌀이 뜸이 잘 들었는지. 뜸이 잘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먹으면 됩니다. 제가 한번 퍼볼게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콩 같은 거 안 넣었어요. 그냥 이렇게 끓이는 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깨끗하고요. 드실 때 소금이나 설탕이나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끓여서 드세요.